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교사가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해도 교장도 교육청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교사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새내기 선생님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한 교사가 게시판을 열고 선생님들 교권 침해 사례 모으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000건 넘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당했어,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게시판을 운영 중인 황보미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게시판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교권 침해 사례 모으기 시작한 겁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경기교사 노조에서 네. 7월 21일에 오전 10시에 이런 게시판 플랫폼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겪으신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예. 현재는 한 1846건까지 접수가 됐고, 이게 너무 많은 사례가 모아져서 네. 사이트 접속이랑 사례 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최근 들어서 교사들에 대한 폭언이나 조금 무례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사를 향한 그런 폭언이 사실은 10년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지나친 민원의 사례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교권을 상담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상담을 해드리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수준인가가 몸소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서희초 같은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지난주에 서희초 선생님 교사를 추모한다, 이런 메신저 프로필을 이렇게 사진을 바꿨다가 항의를 받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까? 이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되면 네.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의 SNS를 검색을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궁금하신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선생님 만날지 설레시고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선생님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업무폰을 따로 개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 선생님 전화번호는 그 학부모님들한테 다 공개가 됩니까? 사실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공개를 하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알았는지 학부모님들이 또 알게 되셔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희초 교장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학폭 담당이 아니었다, 희망하는 부서였다, 본인 희망이었다, 문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좀 기이하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원을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교사의 그 담당이 있습니까? 그런 직무가? 사실 특별히 더 받는 담당 업무는 따로 없고요. 네. 교사라면 누구나 이런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우리의 졸업 때까지는 결혼하지 마세요. 왜 교사가 모친상 휴가를 5일이나 갑니까? 올해 임신하지 마세요. 모닝콜 못 해줍니까? 이런 얘기, 네. 이런 민원이 이렇게 접수됩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제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 게시판을 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교권이 아니라 진짜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하는, 그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네. 저희도 너무 당혹스럽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자, 교사가 이런 악성 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교장이 나서서, 그리고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예.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신고를 당하시는 게 이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세요. 아동학대요. 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의심만으로도 언제나 누구든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동학대 중에 정서학대라는 게 있는데, 이 범위가 정서학대요? 너무, 네. 네네,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선생님의 이런 교육적인 지도가 정서학대로도 주장이 되고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 간에 어떤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생겨서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를 하고 학생들에게 너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 친구에게 사과를 해라. 예.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학부모님께서 자신의 자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강요했냐 이러면서 정서학대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예. 근데 전혀 지원 체계가 없어요.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외국에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교장이 뭐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렇게 교장이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제 중재하고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생기면 뭐 학교고 교육청이고 모두 손을 빼버리고 오로지 선생님 혼자서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시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뭐 오히려 교육청에 또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겪고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죠. 그러면 또 속상하고 힘들죠. 그런데요, 이렇게 악성 민원과 고소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이 시스템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되기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과, 그다음에 또 병행돼야 될 게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시달리시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업무 시간 지나면 문자나 카카오톡 못하게, 이런 부분도 조금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교사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정해놓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다음 날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뭐 밤에 새벽에 연락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유선 전화 좀 자동 녹음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 의무화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폭언이랑 욕설이 전화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녹음 전화기가 적극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 응대 매뉴얼이라는 그 매뉴얼을 발간을 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녹음 전화기가 설치되고, 그리고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가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만요? 네, 그래서 저희 노조는 사실 2018년도부터 이 녹음 전화기를 설치해달라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고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한 2달 전에 조사해봤을 때는 설치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 폭언, 욕설하는 학부모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참 자익이 아이를 맡겨놓고, 참. 0435님께서 중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교직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말, 행동, 표정 등등 모든 것이 학생, 학부모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자정 넘어까지 교사에게 전화해서 한 말 또 하고, 교무실에서 담임교사 모욕 주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하시고요. 0014님,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다는 거 아셔야죠. 학교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 제발 좀 선생님들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17님, 비정규직
시간 강사인데요. 학생 둘이 싸우면 지도할 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고소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선생님, 교사의 인권 존중돼야 됩니다. 학생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요. 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 인권 존중하다가 이렇게 교사 인권 무너졌다, 이렇게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현상도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인권이랑 교권이랑 네. 대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로의 기본적인 인권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가가 예. 지금 약간 정쟁의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너무 우려스럽고요. 네. 무엇보다는 이런 네.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그리고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사의 인권을 이렇게 존중해서 교사의 기가 살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이 갈 텐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보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아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